여차저차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fx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함수 방정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간단한 형태는 아니네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알파 x가 있고 미분 관함수 fx가 있다. 여러분 이제 알파가 연속인 함수니까 연속인 함수를 피적분 함수로 하여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미분 가능하죠. 여러분 알고 있는 반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실수 t에 대해서 gx가 이렇다. gx가 뭐지 이게? 하여튼 정체는 뭔가요? gx의 정체는? 하여튼 3차 함수. 근데 요 미정계수가 t의 함수로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가 fg를 이용해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만족시키는 fx를 구하는데 이제 조건을 하나 더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지금 이제 정신이 없는데 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결정되는 수순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맨 마지막에 h가 나오네. 그리고 결국은 이 h라는 함수가 한 점에서만 극값을 가질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h가 누구에서 결정돼요 지금? 부함수 f와 g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죠? 근데 f는 누가 결정해요? 알파를 알아야 f를 아는 것이죠. g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를 알아야 g를 아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 상의 조건을 박스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려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파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알파를. 그래야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봐봐야 되겠냐면은 f도 그렇고 h도 그렇고 정적분으로 표현한 함수니까 g는 이제 3차 함수고 f와 g를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것과 미분을 때렸을 때 f'과 h'이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f0은 0이고 f'x가 자 되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h에 대해서 h0도 0이고 그 다음에 h'x가 정리가 되나요?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이거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미분하고 그죠? 미분하고 곱하고 그 다음 곱하고 미분한 게 요거 미분했을 때랑 똑같으니까 없어지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겠죠. 자 되죠? 그리고 요 식이 f'을 여기서 이제 구해 놨으니까요. f' x자리에다 tx를 집어넣은 식은 여기 3분의 2 루트 3 tx 알파 tx 3분의 2 루트 3 tx 알파 tx에 요 앞에 곱해진 t를 추가해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어쩌다는 거냐 그래서 문제는 요 h가 한 점에서만 극점을 가질 조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조건? 알파의 조건. 요 왜 h라는 함수가 hx가 한 점에서만 극값을 가질 조건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h라는 함수가 한 점에서만 극점을 가지려면은 f가 어때야 되느냐? g가 어때야 되느냐?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 어디로 수렴이 돼요? 알파가 어때야 되느냐? 그걸로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즉 h가 한 점에서만 극값을 가질 알파의 조건을 찾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고 그럼 여기서 h가 한 점에서만 극값을 가질 조건을 찾는다? 알파의 조건을 찾는다? 그 얘기는 h'이 어떻게 돼야 되죠? h'이 한 점에서만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이 한 점에서만 부호가 바뀔 조건을 찾자. 누구의 조건? 알파의 조건. 그래서 얘가 한 점에서만 부호가 바뀔 조건을 찾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식을 봅시다. 보니까 어떤가요? 이건 상수고 t제곱은 부호가 안 바뀌겠고 그 다음에 알파가 항상 양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부호가 안 바뀌겠고 부호가 바뀔 수 있는 건 뭐? x하고 요 인테그랄입니다.
그래서 H'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뀔 조건을 찾는다는 것은 x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u du 요 x하고 인테그랄을 곱한 것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뀔 조건. 누구의 조건? 알파의 조건. 지금 알파가 여기 들어있을 텐데. 네. 그래서 요 곱한 것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뀔 알파의 조건을 찾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수학 실력이 아니죠. 국어 실력. 주어진 것들 교통 정리하고 함수가 3개가 나왔네. 혹은 4개가 나왔네. 지금 뭐 하자는 거지? 이거 하자는 거구나. 국어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수학 실력을 발휘해 봐야 되겠는데 이것의 부호가 한 번만 바뀔 조건이 뭘까 도대체?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x는 어떤가요? x는 일단 x는 0에서 부호가 바뀌지. 0이 아닐 때는 부호가 안 바뀝니다. x만 놓고 보면 0이 아닌 데서는 부호가 안 바뀌어. 얘는 어떤가요? 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0부터 x까지 gu du. 근데 gu는 뭐였지? 3차 함수입니다. 그 x절편이 뭐였어?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어떤 양수 알파. 이게 x절편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인테그랄 요식은 x 이퀄 0에서 부호가 바뀔까요? 그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x 이퀄 0에서 부호가 바뀌나? 이 적분식 자체는? 바로 생각이 안 난다면 그러면 그 피적분 함수 g는 x 이퀄 0에서 부호가 바뀌나요? 이건 간단하죠. x 이퀄 0에서 부호 안 바뀝니다. 3차 함수 g가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2하고 어떤 양수 알파 거기서만 부호가 바뀌니까 x 이퀄 0 주변에서는 g의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x 이퀄 0 주변에서 g의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나와버렸네. 적분식은 어떻게 되나요? 적분식은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요거 되나요? 요거 되죠? 왜냐면 x 이퀄 0 주변에서는 g가 부호가 안 바뀌어.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하게 되면은 0부터 예를 들어서 0.1 굉장히 작은 양수라고 생각합시다. 0부터 0.1까지의 적분값이나 마이너스 0.1부터 0까지의 적분값은 부호가 똑같을 테니 0부터 0.1까지의 적분값과 0부터 마이너스 0.1까지의 적분값은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응?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x 이퀄 0 주변에서 gx의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이 적분식의 부호는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값이 작은 양수가 들어간 거고 여기에 절대값이 작은 음수가 들어간 거고 부호가 달라지기 마련이란 말이지. 네,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걸 이해했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x를 곱하면 어떻게 돼? x를 곱하면은 여기 x 이퀄 0 주변에서 얘도 부호가 바뀌고 x 이퀄 0 주변에서 이 적분식도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곱한 것은 부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 x하고 적분식을 곱한 식은 x 이퀄 0 주변에서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거쳐서 마이너스로 가든지 플러스에서 제로를 거쳐서 플러스로 가든지 하지 x 이퀄 0에서는 부호가 안 바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것이죠? 요 x하고 적분식을 곱한 식이 실수 전체에서 부호가 한 번만 바뀔 알파의 조건을 찾고 있는 중인데 이게 x 이퀄 0에서는 안 바뀐단 말이에요. x 이퀄 0에서는 안 바뀌게 되는 것이니까 그 x 이퀄 0이 아닌 다른 포인트에서 이것의 부호가 한 번 바뀔 조건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x를 뗐을 때 이 적분식이 어떨 조건을 찾겠어요? 얘는 0에서는 부호가 바뀐다고. 0에서는 부호가 당연히 바뀌고 0이 아닌 값에서 또 부호가 한 번 바뀔 조건. 누구의 조건? 알파의 조건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 gx 3차 함수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이 3차 함수 gu du 요건 이 4차 함수겠네요.
요 4차 함수가 x 이퀄 0에서 부호가 바뀐다는 게 확실한데 그거 제외하고 단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에서만 부호가 바뀔 조건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거 명심하시고 이제 이 3차 함수가 알파가 어떤 값인지를 모르는 것이니까 얘를 0부터 x까지 적분해 가지고 그 4차 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4차 함수가 뭐 한 번만 더 반복합시다. 이걸 이 3차 함수 gx를 0부터 x까지 적분한 4차 함수가 어찌 된다고? x 이퀄 0에서 당연히 부호가 바뀌는데 그거 제외하고 또 다른 한 점에서만 부호가 바뀔 조건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알파 값이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케이스 분류할까요? 요 x절편 마이너스 2 플러스 2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알파가 양수임이 전제가 돼 있으니까 2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했으면은 알파가 2보다 작으면 자, 3차함수 이렇게 되겠죠. x절편이 마이너스 2 알파 2 순으로 되겠고 알파가 2일 때는 여기 이제 이 접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알파가 2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0은 알파가 양수니까 0은 마이너스 2와 알파 사이에 0은 마이너스 2와 플러스 사이에 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사이에 y축이 있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3차 함수를 0부터 x까지 정접분한 4차 함수는 개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마이너스 2까지 감소,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까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 4차 함수 4차 곡선이 다들 어디를 지나게 됐어요? 원점을 지나게 됐습니다. x가 0일 때는 0이 되게 돼 있거든. 이 정접분으로 표현한 함수가 원점을 지나. 원점은 어디 있죠? 마이너스 2와 알파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극소점과 극대점, 이 극소점과 극대점 사이에 원점을 지나게 된다고. 여기 x축, y축 이렇게.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 사이에 원점을 지나게 돼 있다고. 물론 여기는 이제 변곡점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극소점과 여기 극소점과 마이너스 1일 때 극소점과 플러스 1일 때 극대점 사이에 원점을 지나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요 극소점과 극대점 사이에서 극소점과 변곡점 사이에서 극소점과 극대점 사이에서 원점을 지나게 돼 있으니까 요 4차 함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원점 외에 이 4차 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이 음수일 때 반드시 존재한단 말이죠.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존재해. 이런 거 여러분 직관적으로 이해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충분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4차 함수의 부호가 원점 말고 여기서 부호가 한번 바뀌는 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부호가 바뀌면 안 돼. 그러려면은 이 극소값이 0 이상이어야 하겠고, 이 극소값은 뭐죠? x에 2가 들어갔을 때가 극소값이죠. 요게 0 이상이어야겠고 0은 허락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가요? 여기서는 극소점이 또 안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으로 OK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 극소값이 역시 0 이상이 되겠고 여기서의 극소값은 x가 얼마일 때? 알파일 때죠. 그래서 x가 알파일 때 이 4차 함수값이 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조건들을 정리를 해야 돼. 뭘로 정리를 해야 돼? 지금 문자가 많으니까 정신없는데 알파의 조건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 건 알파의 조건으로. 알파가 지워버렸네. 알파가 함수를 다 결정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풀면 되겠는데 요것을 가지고 알파의 조건을 찾는데 3차 함수 g를 자 적분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이거 우리가 손으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자 3차 함수가 x 세제곱 되죠. 마이너스 알파 x제곱 알파 t를 알파로만 쓸게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알파 됐고 그 다음 얘를 0부터 x까지 정접분을 합니다. 그러면 x 4분의 여기 4분의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알파 x 세제곱 되죠.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알파 x 되겠고 그러면 이 0부터 2까지 GU, DU는 뭐죠? 요 4차 함수 x 자리에 2가 들어간 거 2가 들어간 거니까 먼저 알파가 없는 상수 얼마?
4분의 16, 즉 4에서 8을 뺀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가 있는 부분 마이너스 3분의 8알파 더하기 8알파. 그래서 3분의 16알파. 이게 어째 된다? 음수가 아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알파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암산 4 요쪽으로 넘어가니까 16분의 3 곱해가지고 4분의 3보다 큰 낫다. 되겠죠? 알파가 4분의 3보다 큰 낫다. 어떤 전제하에? 2보다 작다는 전제하에.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알파 값의 범위가 4분의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알파가 요 범위에 있으면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여 h가 극점을 하나만 갖게 된다. 그 얘기죠. 다음 알파가 2일 때 어떻다 그랬죠? 자동으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적분값은 어떻게 되죠? 0부터 알파까지 GUDU라는 것은 요 4차 함수 x자리에 알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들어가면 알파의 4차항, 4차항, 2차항, 2차항이 되겠죠. 그럼 알파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1 빼기 3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2분의 1 알파 4제곱.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제곱이니까 플러스 2알파 제곱.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알파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암산 넘어가서 12분의 알파 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다. 알파 제곱이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양수 알파가 루트 24, 즉 2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전제하에? 2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 단계에서 솔루션은 알파의 범위가 어떻다? 요 범위하고 2하고 요 범위를 다 합한 것이 되겠죠. 합집합입니다. 그래서 2가 연결되겠네. 결론은 4분의 3부터 2루트 6까지. 이러면 거의 이제 90%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h라는 함수가 문제 있는 h라는 함수가 한 점에서만 극점을 가지려면은 알파가 요 범위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요 범위에 있어야 하고 요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거고 된 거죠. 그래서 알파의 범위를 구한 겁니다. 근데 알파가 연속 함수인데 함수식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알파 t가 여기 4분의 루트 3부터 4분의 3부터 2루트 6까지의 범위 안에서 알파 t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이런 주기의 함수인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점근선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여튼 요 범위에서 노는 애야. 요 범위에서 노는 연속 함수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근데 알파를 알았으니까 뭘 알 수가 있나요? f 프라임 x의 범위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f 프라임 x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 어떻게 돼요? 알파가 요 범위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2 루트 3x를 곱해주면 되죠. 곱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4분의 3에다가 3분의 2 루트 3x를 곱하면은 이게 2분의 루트 3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2 루트 6에다가 요 1차 함수를 곱하면은 요게 되겠죠. 근데 이것은 양수일 때 그런 거예요. 양수일 때. 음수면 부동화 바뀌겠습니다. 음수면 부동화 바뀐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 알파 값이 어떤 하나의 값으로 혹은 하나의 함수로 결정이 안 되니까 범위만 알았으니까 f 프라임 x도 요 1차 함수와 두 1차 함수 사이에 들어간다는 그 범위만 알게 된 겁니다. 그 범위만 알게 된 것이고, 자 그럼 이제 남은 마지막 절차는 이제 이 적분식이 문제죠.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x 사인 x하고 f 프라임 x의 이 격차, 요 정제분 값이 이 값이 되려면은 fx가 뭐가 되겠는가, 이제 그게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알파의 범위하고 f 프라임의 범위하고 그 다음에 이 적분식의 값이 주어진 거하고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좀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쉽진 않은데. 퍼즐 맞추기네, 퍼즐 맞추기. 자, 이것이 여러분 x 사인 x, x 곱하기 사인 x의 개형이 나오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 노란색이 x 곱하기 사인 x입니다. y축 대칭이겠죠. 여기 x 사인 x. 그다음 f 프라임 x가 어떤 범위 따르죠?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 2분의 루트 3x, 4루트 2x. 자, 이거 보세요. 요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루트 3인 직선.
요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루트 2인 직선. 요게 된다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요 F'이라는 함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fx는 일단 둘째 문제예요. F'X에 주목을 해야죠. 요 적분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F'X가 어디에 있다고요? 요 두 직선 사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F'X가 뭔지는 몰라. 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 알파 X 식을 모르니까. 알파 식을 모르니까 F'도 식을 모르는데, 근데 확실한 것은 F'이 요 사이에 있다고. 요 사이에는 뭐 1차 함수일지 뭘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초월 함수일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어쨌든 F'은 요 범위 안에 있다고. 요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 적분식이 뭘까 그러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잘 보시면은 요게 x sin x니까 일단 이렇게만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제로까지 요 구간만 생각해 보자고. 요 구간에서 아니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제로까지 절대값 x sin x 빼기 f 프라임 x dx. 요 값은 당연히 확정은 안 되겠죠. f 프라임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최소값은 어떻게 돼? 이 적분값 최소값은 바로 이 가장 가까운 거리가 이거죠. 최대값은 이게 추가된 거. 되겠죠? 또 이걸 봅시다. 이제 0부터 네, 요 얘기를 미리 해버렸네. 자, 0부터 여기로 교점을 확인해 보면은 교점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죠. x sin x하고 2분의 루트 3x 같은 것이냐. x 약분돼 가지고 sin x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x가 60도일 때, 3분의 파일 때, x가 3분의 파일 때가 돼 가지고 요 값이 3분의 파이, 6분의 루트 3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0부터 루트 3까지, 0부터 루트 3까지 요 절대값 x sin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이 정제품 값은 최소 얼마? 최소값은 f 프라임 x가 여기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x sin x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값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값이 바로 요 넓이가 되겠습니다. 최대값은 여기까지지. 다 채워지는 거죠.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정제품 값이 이거야? 얘가 뭐지 도대체? 얘랑 무관치가 않네. 이 교점의 x좌표 3분의 파이, 예? 교점의 y좌표 6분의 루트 3파이. 그것의 절반이네. 그럼 얘는 뭐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요 y 이퀄 x sin x라는 것이 y축 대칭이어가지고 지금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요 넓이는 같게 돼 있는데 되겠죠?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 절대값 x sin x 마이너스 f 프라임 x 요 정제분의 최소값이 바로 여기 쓰여진 값이다. 만만치 않은데 이걸 좀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f 프라임 x하고 sin x의 격차를 정제분한 것의 최소값이 요 넓이하고 요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만 했을 때 요 정제분의 최소값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삼각형 넓이란 말이죠. 요 넓이를 여기다 갖다 붙이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3분의 파이, 여기 밑변의 길이가 요 교점의 y좌표의 2배 3분의 루트 3파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만 해도 최소 이만큼인데 심지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정제분했을 때 이 값이 나와야 돼. 그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정제분 값이 얼마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돼. 제로가 돼야 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f 프라임 x 이 조건, 이 정접분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f 프라임 x가 어찌하는 얘기요? 여기는 이 x 곱하기 sin x랑 제일 가까운 녀석, 이 녀석. 그 다음에 0부터 3분의 파이까지도 x 곱하기 sin x랑 제일 가까운 녀석, 요게 돼야 되겠다. 그 다음 여기 3분의 파이 넘어서 여기에 2분의 파이가 여기쯤 있다고 치면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어떻게 돼? 제일 가까운 녀석이 요 녀석이겠네. 요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따라서 이상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는 뭐가 돼야 돼요? 요 기울기가 2분의 루트 3인 1차 함수가 나와야 되겠고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x sin x랑 같은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까지는 요 1차 함수가 돼야 되겠고 3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요 x 곱하기 sin x랑 같은 것이 f 프라임 x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99%다 해결한 거죠. 다까지 구하자면은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이제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f 프라임을 구해냈으니까. 그래서 적분하면은 이제 적분상수 붙겠죠? 2차 함수가 되고 적분상수가 되겠고 요거는 이제 부분적분을 거쳐가지고 또 적분상수 붙겠고 적분상수값까지 결정하자면 이거는 어떻게 결정되죠? 뭘 아니까? f0가 0인 걸 아니까. 응? 거기 그 정접분호 표현함수 f 그 식에서 x에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응. f0 연결하니까 c1이 0으로 결정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c2 어떻게 결정할까요? 질러보세요 한번. 3분의 파이에서 x 이퀄 3분의 파이에서 f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뭐 계산 간단하게 연속 조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극한 계산하면은 여기 x자리에다가 3분의 파이 집어넣으시겠고 그거하고 여기에 우극한 x에다 3분의 파이 집어넣은 것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36분의 루트 3 파이 제곱이 되겠고 얘하고 여기 3분의 파이 집어넣은 값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C2가 여기서 요거 빼고 더하고 해서 이 C2 값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집어넣은 것이 이 구간에서 fx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 방정식 문제에서는 되게 좀 스케일이 크고 호흡이 길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